오늘의 이슈, 오늘은 인천 이야기예요. 인천인데 시민들이 만들어서 정책을 제안했다고 해요. 인천광역시 녹색전환 12대 정책. 아까 광명은 시하고 시민들이 함께 했던 건데 인천은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했네요. 12대 정책이 뭔지 알아보려고 이상하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예. 너무 재밌게 앞방송 듣고 있었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라디오 그 전화 연결 안 되는 것도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안 되는데.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럼 불쌍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다니. 오래 기다리셨는데. 녹색전환연구소 여기서 일자리, 기업, 농업까지 방대한 분야를 다루면서 녹색으로 우리 사회나 삶이나 모든 게 전환돼야 된다. 이 위기가 그렇게 전환돼야 된다 하고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인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천에서 뭘 어떻게 인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걸까? 인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네, 이 방송을 인천 시민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듣습니다. 녹색 전환 연구소에 저희 연구소 이름에 전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그 연구 주제 중에 지역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6.1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좀 잘 넣어보고자 17개 전체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들과 만나서 녹색전환 정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같이 녹색전환 정책을 인천 시민분들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인천 지역 연구의 일환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천시에서. 인천은 특징이 굉장히 명확한 도시예요. 그래서 바다. 인천 하면은 바다 떠오르시죠. 네네. 네, 맞아요. 바다가 있는 이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해안 도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바다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섬이 무인도까지 포함하면은 한 17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화도를 갔더니 그게 인천광역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깜짝 경기도 강화도인 줄 알고 갔다가 예. 인천이 굉장히 넓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인천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항만이 발달이 있어서요. 선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 섬에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사이에 해안 간척지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거기 근처에 사는데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와는 또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안 도시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 요소들이 일반 도심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게 그냥 뭐 공장에서 좀 나오고 집에서 좀 나오고 사무실에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굵직굵직해요.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천의 특성을 담아서 12대 정책에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던 건가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뭐 어떤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날씨와 연결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삶 전체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12대 정책에는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인천의 현안들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나 이동이나 먹거리 그리고 더 넓게는 돌봄까지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연결된 의제들이 12가지 종류가 담겨 있어요. 네, 돌봄까지요. 네. 이건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게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원순환, 그렇습니다. 먹거리, 네. 돌봄. 그러면 작년 6.1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때 녹색 전환 정책을 발표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때 아니면 언제 유권자들의 얘기에 귀를 맞아요. 기울이겠어요. 네. 그때 정책 제안을 해야지. 근데 그때 정책 제안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셨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사회를 바꾸는데 음.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힘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중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정말 저는 지역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넣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 특화 정책
정책이 정말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당시에 이제 6.1 지방선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막 내놓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별로 다른 듯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게 그랬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인천은 원도심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노후화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의 노후화된 원도심을 개발하겠다. 이런 건 굉장한 공통적인 공약이었고, 그리고 인천의 경인전철, 네. 그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약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공약들이 많은 부분 이제 개발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토건 공약이라던가 이런 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인천 시민들은 경인전철이나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동할 때 내 발이 맞아요. 되어주는 시내버스가 얼마나 좀 잘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막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이게 부동산의 어떤 호재로 막 이어져서 막 기사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을 대규모 자본으로 막 개발할 때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요. 그 경기도 살아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옆 동네 갈 버스는 없는데 서울 가는 버스는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발달돼 있는데 네네.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그 모든 동네가 모든 도시들이 서울을 향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옆 동네를 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맞아요.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저희가 걷는 길도 사실 정비가 안 돼서 불안한 맞아요. 길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없어요. 걷다가 길이 끝나요, 막. 네,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길이 위험해서 사람이랑 부딪힐까 봐 이런 위험 요소들을 많이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이제 선거 공약은 아무래도 좀 크게 뭔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많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작은 이야기들을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유권자들이 우리 동네 GTX 들어온다 해야 표를 주지. 뭐 옆에 무슨 동 가는 마을버스를 몇 개 늘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잖아요. 그걸 눈여겨 보시지를 않으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도 인천 얘기를 들으면서 인천도 그렇구나. 이제 경기도가 보면은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은 베드타운을 만드는 데 집중이 돼 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옆 동네 가려면은 걷는 길도 끝나고 맞아요. 갑자기 야산이 나오고 네. 막 이러잖아요. 신도시에 가보면은. 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지방선거 맞춰서 인천 녹색전환 정책을 발표할 때 이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공약들까지 챙겨서 채워 넣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공약들을 소개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네네. 그래도 인천 시민들이 적어도 민선 8기가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약들을 몇 개 꼽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공약으로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이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수도권에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맞아요. 있었구나 하고 놀랐어요. 대부분 시민들이 아니 수도권에 네네. 석탄을 때우는 화력 발전소가 네네.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인천에는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 유일하게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인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만들어서 쓰는 전기의 한 20% 정도는 인천의 영흥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랬어요. 20%나. 네. 그래서 인천의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처음 1, 2호기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총 6호기가 있고요. 처음 만들어진 1, 2호기가 이제 곧 30년 정도 되는 노후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시도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LNG로, 그러니까 석탄 대신에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천 시민들은 저희가 녹색 전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인천 시민들은 연료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30년까지 노후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순서대로 조기 폐쇄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조기 폐쇄되면 그럼 수도권에서 20%를 감당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 그러면 갖고 올 거냐 이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만들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전소 가동 안 하면 우리가 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특별한 에너지원이 없이도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네. 햇볕은 어디에서나 비추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만들 수 있고 인천은 이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뭐 소규모라도 풍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LNG 전환이 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LNG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던 경험을 저희 전 국민들이 한번 겪으셨을 네. 텐데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이런 LNG 에너지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나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전량 수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의 어떤 이런 시장이나 아니면은 정세가 요동치면 저희도 그 값이 가격을 따라오르는. 네, 네. 따라오는데요.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 것은 꼭 가야 하는 이제 방향이라는 것을 네, 제안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인천 정책을 발표하실 때 영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그 에너지원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천은요, 인천 영흥석탄화력 발전소가 너무나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력자립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전력자립도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내가 그대로 만들면 100% 전력자립도가 1이에요. 네. 내가 쓸 만큼 내가 직접 만들면. 그런데 인천은 이 전력자립도가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사용하지 않는 전력의 1.5배를 더 더 하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네, 사용해야 되는 전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인천의 영흥석탄화력 발전소가 지역 자체의 어떤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천에서 그 보니까 영흥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옹진군. 네, 옹진군 영흥면에 있어요. 네, 거기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화력발전소를 만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거기 화력발전소 하면 일단 근처에서는 좀 살기 힘든 미세먼지나 막 이런 오염물질 이런 거 막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떨까요? 실제로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자료에 따르면은 매년 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나 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을 이제 그 지역별로 연구한 결과가 조기 있는데 사망까지. 네, 그런데 인천은 매년 한 최대 56명 정도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굴뚝이 굉장히 높이 있어서 네. 이 매연 물질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인근까지 다 퍼져 네.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와 서울 그리고 어쨌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데 수도권에 화력발전소를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놔두고 어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뭔가 개선을 하거나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럼 맞아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녹색 일자리 연구를 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 네.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럼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1대1로 매칭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체에
녹색 산업, 그 녹색 일자리 개수나 종류가 많아진다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텐데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아주 많은 기술과 고난도의 학업이나 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가 생길지, 생긴다. 네, 그런 것 자체도 지금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다시 오셔야겠어요. 아, 네. 벌써 듣고 싶은 시간이 얘기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인천 녹색전환 공농장을 만들었던 시민분들도 정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여러분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장님 얼굴이 있고요. 그 시장님 얼굴이 있는 그 공간에 공약 이행 같은 것들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가 어떤 공약을 중심으로 지금 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가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공약이 내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공약이 되면 어떤 게 좋고 안 되면 어떤 게 안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냥 조금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연구소도 계속 이런 지역의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연구소의 연구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녹색 전환 연구소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이 공론장의 결과물은 저희가 녹색 사회여, 녹색 전환 사회가 오리라라는 이제 그 주제로 녹색 오리라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 녹색 오리 홈페이지에 지금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어서 무료로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네. 네. 녹색 오리 한번 오늘 검색해 보세요. 청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2시부터는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어요. 감사합니다.